세다리인 저로서는 하체를 두껍게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. 18년이란 훈련의 결과로 허벅지 두께는 몰라보게 개조되었고 이제 지하철 계단을 오르는 게 싫지 않을 만큼 하체가 좋아지긴 했지만 의아하게도 종아리 두께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. 우리는 매일 걷기에 실생활에서 이미 종아리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저는 종아리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 헬스장에서 머신이나 프리웨이트를 짊어지고 카프레이즈를 꾸준히 해봤지만 종아리 훈련에 시간을 쏟으면 쏟는 만큼 돌아오는 건 실망뿐이었습니다. 당시에는 이만기 선수의 종아리처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굵고 탄탄한 종아리를 갖는 것은 실전에서의 무게중심을 잘 잡기 위해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했기에 얇은 각선미 소유자인 저로선 여름에 반바지를 입는 것조차 꺼려지게 되더군요. 하지만 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많은 운동선수들의 종아리를 보게 될수록 기존과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고 더 이상 종아리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. 종아리 훈련은 필요 없냐고요? 물론 그건 아닙니다. 하지만 종아리를 굵게 만들고 싶은데 잘 안 된다, 왜 그런지 안타깝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제 그분들이 과거 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. 우리의 종아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종아리에도 물론 비복근과 가자미 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. 하지만 종아리 하부는 건과 인대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. 이는 곧 근섬유가 별로 없는 부위를 아무리 단련해봤자 근육이 붙을 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그럼 내 종아리는 왜 전체적으로 이리 통통하냐고요? 그거야 체지방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종아리 근육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아래까지 넓게 분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보통 탄력이 좋은 흑인들의 종아리가 얇은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. 인종에 따라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유전자에 따라 분명 종아리의 모양, 크기, 그리고 위치한 높이와 너비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. 근섬유가 넓게 종아리 하단까지 퍼져 있는 사람은 종아리를 더 크고 넓게 키울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종아리 상부 쪽에만 근섬유가 붙어 있다면 허벅지는 키울 수 있을지 몰라도 수수깡 같은 종아리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. 물론 그냥 맨몸으로만 깔짝대거나 한 달에 3-4번 훈련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종아리가 자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충분한 과부하를 주어 무거운 무게로 주 2-3회씩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전과는 다른 모습의 종아리를 만나게 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제 말은 자신의 종아리 한계치에 이미 거의 도달했음에도 왜 누구처럼 크기가 크지 않느냐를 비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. 이미 자신의 한계치에 90% 이상 도달했다면 되지도 않을 120%를 만들기 위해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. 그런데 어찌 보면 발목과 종아리가 얇다는 건 그만큼 건과 인대의 비중이 많다는 걸 뜻하기도 하므로 폭발적인 순발력을 보여주기엔 더 유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따라서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으니 본인이 종아리 훈련을 꼭 하려거든 남의 유전적 한계치 내에서가 아닌 자신의 유전적 한계치 내에서 최대치 성과를 내보겠다는 생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. 발 뒤꿈치를 들어본 상태에서 종아리 근육이 잡히는 높이를 확인하고 그 밑부분은 여전히 체중이 많이 늘지 않는 이상 얇을 것이라 판단하셔야 합니다. 자신의 종아리가 가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영상에 보이는 이런 종아리를 이번 생에는 가질 수 없다는 걸 미리부터 알고 계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이상 도미닉이었습니다.